안녕하세요. 노션 어글입니다. 오늘도 신박한 노션 템플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만들면서 노션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던 템플릿인데요. 자동으로 서술형 문제를 채점해주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서술형 시험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공부했을 때는 문장을 외우거나 의미를 외우기도 했었고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시나 예문 같은 것들을 좀 외우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저의 경험을 좀 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장을 외울 때 자동적으로 채점도 해주고 이 문장을 잘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장이라는 거를 채점을 할 때 이 단어가 핵심적으로 들어갔는지, 의미가 핵심적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서 채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답을 채점을 할 때 이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정답 처리를 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션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 구현할 수 있었는지 한번 템플릿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시보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답이 입력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빈칸에 대한 힌트, 이 핵심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를 빈칸을 뚫어 놓은 거, 그리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대략 어떻게 좀 쓰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기에서 일단 정답을 입력해 보겠죠. 근데 이 정답 처리는 이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답을 쭉 입력하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틀렸지? 그러면 내려가서 빈칸 힌트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겠구나 라고 감을 잡은 다음에 다시 정답을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틀렸어,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정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보고 이 정답과 답을 똑같이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정답 처리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 산소와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 똑같이 써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제대로 쓰면은 정답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지금 정답의 샘플이거든요.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 입력해 볼게요. 자, 정답이 바뀌었죠. 자, 이거는 근데 그대로 똑같이 입력했을 때고, 제가 만약에 이 내용을 지워볼게요. 지웠죠? 텍스트를 지워도 정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인식해서 이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있구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핵심 키워드인 강합성을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오답 처리가 되죠. 이런 식의 템플릿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금 쓸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대시보드는 오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을 클릭해 보잖아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사실 이걸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냥 새 페이지를 눌러서 칸을 만든 다음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챗 GPT를 활용해서 서술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챗GPT 화면을 띄웠고요. 서술형 문제를 그냥 챗GPT한테 간단하게 물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샘플로 이 서술형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줘. 정답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도 함께 주고 예시 정답 문장도 함께 줘 라고 챗GPT한테 부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GPT가 이제 아무거나 문제를 만들어 주겠죠. 세포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네요. 요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정답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예시 정답 문장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요것만 제가 복사해 가지고요. 다시 노전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Q 점 쓰고요.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샘플 문장을 넣어야겠죠? 샘플 문장은 요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문장이 사실 굉장히 긴데 지금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상호보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씩 입력을 해볼 건데 이 키워드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컴마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너지,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에너지,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상호 보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있네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입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최대 5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추리는 거예요. 나는 산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제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상호 보완도 지워도 될 것 같아. 그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산화탄소, 포도당, 에너지 이렇게 5개를 핵심 키워드로 잡고요. 이게 다 들어간 문장을 쓰면은 정답 처리가 되는지 저희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시보드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만든 문제가 새롭게 생성이 되었고요. 놀라운 거, 지금 여기 빈칸 힌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까 저희가 만든 여기 보시면 서술형 문제에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 어떤 건 3글자고 어떤 건 5글자고 어떤 건 6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의 이 문자 길이에 따라서 빈칸도 달라져요. 빈칸 길이가 다 다르죠. 이렇게 제가 수식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수식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샘플 정답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술형 문제에 세팅만 이렇게 했는데 자동으로 대시보드에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뭐만 하면 돼요? 답변만 제대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정답 처리가 X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답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 역시나 챗 GPT의 좀 도움을 받아서 현재 있는 예시 정답 문장 말고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키워드 5개를 포함한 같은 의미의 다른 예시 정답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해서 챗GPT한테 샘플로 답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개를 만들어 줬는데 2개가 다르죠? 2개가 다르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다시 노션으로 가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 처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안 보일 때는요, 여기에서 줄바꿈 해주면 됩니다. 정답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된 이유는 아까 저희가 있었던 예시 정답과는 다르지만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 처리가 된 거죠. 이게 어떤 원리로 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노션 수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하나 생성을 해서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속성들을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키워드 숫자입니다. 6개, 4개, 3개 이렇게 있는데 가장 간단한 수식이기는 해요.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split, 이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이 컴마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거고 여기 있는 정답 키워드를 참고해서 이 컴마를 기준으로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플릿과 랭스를 이용해서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빈칸 정답이 있죠. 여기 있는 상단에 이 레스라는 함수로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레츠는 변수를 설정하는 함수인데요. 이 변수를 설정할 때 이 각 키워드를 제가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키워드가 뭐야? 두 번째 키워드는 뭐야? 이런 식으로 식을 짜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쉽게 말하면 키워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를 가지고 오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제가 총 5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응용하자면 정답 키워드가 최대 5개라고 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5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6개, 7개, 8개도 사실은 응용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키워드 숫자를 활용해서 그 아까 저희가 빈칸의 길이가 다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repea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repeat은 말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반복할 거냐? 언더라인 이 밑줄을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밑줄을 몇 번 반복할 거냐? 이 length, 제가 아까 봤던 키워드, 이 키워드의 1인데 제가 곱하기 1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상적인 밑줄을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서 밑줄이 반복되게끔 했기 때문에 키워드마다 다 다르게 밑줄이 생성된 거를 저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replace all이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답, 기존에 저희가 입력했던 이 정답에서 특정 단어를 다른 걸로 지금 바꾼다라는 뜻인데 그 정답이 그 첫 번째 키워드 자체를 아까 말했던 그 언더라인으로 다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답 부분을 다 밑줄로 바꾼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정답 처리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답을 어떻게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정답 처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키워드 5개는 동일하고요. 이 정답은 정답 키워드 5개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처럼 바꾸는데 이 정답 입력한 거, 내가 입력한 거에서 이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 꺾은 선 대가로인데 뭐라고 할까요? 왼쪽 대가로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빈칸으로 나왔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빈칸이 아니라 이 대가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대가로를 바뀌었으면은 이 대가로의 전체 개수를 헤아립니다. 여기서는 전체 개수를 헤아리고, 아까 저희가 이 정답 키워드의 개수를 파악했었죠. 이 키워드 개수보다 많거나 같으면, 키워드를 여러 번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거나 같으면 정답, 아니면은 X,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키워드를 다 입력을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정답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여기는 3개인데 정답 입력을 아무리 해도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 0개보다 3개, 0개랑 3개를 비교했을 때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로 표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어요. 물론 한계점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챗GPT가 너무 잘 작성을 해줬지만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2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포도당 여기 2개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했던 키워드가 이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수식 인식했을 때는 키워드가 한 7개, 8개가 쓰인 걸로 인식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력한 키워드는 한 5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키워드를 지워도, 여기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도 정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키워드를 연속으로 2개나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입력할 때는 키워드를 하나만 써서 문장을 적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쓰시면 아마 부족함 없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수식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템플릿 쓰시면 돼요.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혹시나 이 노션에 대한 수식이 좀 궁금하고 좀 더 공부해 보고 싶고 노션 너굴님이 어떻게 조금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하다 하시면 템플릿 다운 받으셔가지고 나도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스스로 한번 제작도 해보시고 적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괜찮아요. 모두가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스스로 적용해 보실 부분 적용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정말 저처럼 노션 수식을 잘 쓰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앞으로 또 제가 단순히 그냥 템플릿 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을 어떻게 좀 제가 적용을 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다양한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이런 템플릿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